트럼프의 정치적 행보가 만들어질 때마다 국제적 불안정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매도세가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기회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저자이자 투자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대표적이죠. 그가 지난 새벽에 작성한 게시글을 보면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세일 중이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왜냐면 비트코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들의 통화 시스템과 범죄자 은행들이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한 키요사키는 불완전한 금융체제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 가치는 리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이 강조될 때마다 빛을 보게 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 석유, 그리고 금이 있죠. 이들은 가장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자산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입니다. 지난 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제적인 규칙인 평화를 깨뜨렸다는 것을 이유로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를 동결했고 러시아와의 교류를 끊었죠. 이에 따라 러시아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천연가스, 석유와 같은 자원 등의 수출이 어렵게 되었죠. 즉, 안전자산으로 사용되던 달러와 석유가 소수의 몇몇 국가들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중국도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된 거죠. 중국 역시 TSMC를 가지고 있는 대만 흡수를 하기 위해서 전쟁도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달러와 석유를 대체할 안전자산으로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외환보유고 동결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금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금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관성과 편리성 문제입니다. 금은 가치 있고 실물이 존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소량 거래와 실시간 거래가 어렵죠. 여기까지 들으면 비트코인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라 금에 비해서 보관이 훨씬 쉬울 뿐더러 극소량도 즉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비트코인도 가격 변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변동성이 적은 편에 속하죠. 금의 차트를 보면 22년부터 금은 22% 내려갔고 82%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은 비슷한 기간 동안 77%의 하락, 그리고 60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사용하기에 가격 변동성 문제가 심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플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금의 단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리플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금보다도 가격 변동성이 적습니다. 달러의 차트를 보면 15%의 하락 이후에 22% 상승하는 등 금보다도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은 비록 암호화폐 생태계가 자리 잡히는 과정이라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리플의 본질적 가치가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분위기와 리플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이라던 듯 단기적으로는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하는 차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난 7년 동안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삼각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에 수렴을 돌파하는 거대한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점 갱신까지 만들었죠. 제 방송을 작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렴의 돌파 이전에 상승 시그널이 나왔었습니다. 말씀드린 상승 시그널은 충격 파동인데 이론적으로 충격 파동이 나오면 거대한 주정 파동이 나오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전 5파의 고점을 갱신하죠. 리플 역시 지난 7월에 충격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후엔 이론대로 저점을 깨지 않고 618 부근에서 강세장 형태로 조정파동을 완성시켰죠. 거기에 대해 충격파동보다 훨씬 큰 조정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연장된 형태의 충격파동이 나올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임펄스보다 훨씬 길게 지속된 복합조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형태의 임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최소한 리플의 가격이 1달러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한 파동을 보여줬으며 타점부터 60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3파가 강한 형태로 나올 때 등장하는 3.236에서 파동한 단위가 완성됐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는 크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파가 2파 파동 교대 형태로 단기 조정이 만들어졌고 5파가 1파와 균등한 형태로 5파동을 완성했다는 경우의 수와 4파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불규칙 시연장 파동이 만들어진 걸로 해석되죠. 경우의 수가 어떻든 간에 충격 파동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 파동이 완성되면 거대한 조정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는 오파동이 남아서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손익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면 파동 형태를 갖춘 상태로 전체 충격 파동의 0.5 이상을 되돌린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기술적 분석으로서의 완성도도 높고 손익비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 11월에 상승가는 차원이 다른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리플이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수익을 쌓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관세 이슈로 모든 코인들이 하락했을 때 트럼프 일가에서는 5억 달러치의 코인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밤에는 익명의 고래가 3천억가량의 리플 코인을 매수하고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최근 있었던 하락들은 권력가들이나 고래들에게 코인을 매집할 기회였다는 것이고 이는 곧 앞으로도 코인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수많은 코인들이 발행돼서 과거처럼 코인을 사두면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는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찾는 게 어렵긴 하죠.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증명해온 차트 패턴은 코인 시장에서도 여전히 먹히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한 흔적이 발견돼야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고 이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횡보 조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며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를 추적해야 합니다.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펠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고 있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지 않고 이전 박스권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네, 세타퓨엘은 12,000% 상승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도지코인은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2만%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는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뜨린 다음 상승, 개미 털기,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 칠리즈는 26,000% 상승했습니다. 방금 예시에 나온 3개의 코인 모두 21년도 2월달에 신호탄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지금보다도 시장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습니다.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구한 날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이 녹아내렸었죠. 하지만 결국엔 차트 패턴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좋은 코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4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주죠. 물량이 타 보였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듭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거래량을 죽지 않고 이전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합니다. 1년 6개월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했고 2년간 매집한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2만%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4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2만%, 많이 가면 5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만%면 100만원이 2억이 되고 5만%면 5억이 되는 금액입니다.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코인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코인을 매수해 보실 분은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것을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을 문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상에서 공개하지 왜 따로 신청하라고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 이 코인이 무엇인지 영상에서 공개했다가 채널이 정지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 코인을 돌려서 말했다가 정지를 2번까지 당하게 되었고 한 번 더 정지당하면 채널이 영구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 이해 바라며 이 코인의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요청사항에 4년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